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벡터와 벡터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벡터를 화살표로 나타내요.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이 화살표는 시점을 원점에 대응시키고 화살표 끝인 종점을 좌표 공간의 한 점에 대응시킨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치 벡터라고 부릅니다. 시점은 원점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좌표 공간의 모든 점마다 종점으로 하는 화살표가 하나 대응되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란 것은 위치 벡터를 말하고 이는 좌표 공간의 한 점과 같습니다. 3차원 위치 벡터를 모두 모으면 3차원 좌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i를 1부터 n까지로 하면 간단하게 n차원으로 확장이 돼요. 여기서 위치 벡터는 좌표 공간 Rn의 원소가 됩니다. 좌표 공간 Rn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산이 정의가 됩니다. 하나는 더하기, 다른 하나는 스칼랍이라고 부르는 연산으로 좌표 공간이 두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닫혀 있다는 의미는 두 연산의 결과 또한 좌표 공간의 원소가 됨을 의미해요. 정의된 더하기와 스칼랍의 두 연산에 대해 다음의 8가지 성질이 성립합니다. 3, 4번의 0은 좌표 공간의 원점이에요. 이 성질들은 더하기와 스칼랍의 정의에 의해 계산해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익히 잘 알고 있을 사실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려는 일은 좌표 공간 Rn과 같은 집합을 정의하는 겁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일반화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염이 있고 다리가 4개 있고 털이 있고 박스를 좋아하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고양이는 아닌데 고양이와 비슷한 동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박스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고양이는 아닌데 고양이와 비슷한 특징을 갖는 애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고양이과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정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거랑 비슷한 거 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Rn과 집합을 정의하려는 겁니다. 첫째로 좌표 공간 Rn은 두 개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스칼랍에. 그리고 닫혀 있어요. 두 번째는 Rn의 임의의 원소는 앞에서 살펴본 8가지 성질을 만족해요. 따라서 집합 V도 더하기와 스칼랍이라는 두 개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고 정의된 연산에 대해 닫혀 있으며 V의 임의의 원소들이 그 8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Rn과 집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Rn과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앞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벡터 공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좀 긴데 앞에서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간단하게 읽어보면 벡터 공간은 집합입니다. 집합이니까 원소가 있는데 벡터 공간의 원소를 특별히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데 하나는 벡터 더하기라고 부르는 연산으로 벡터 공간은 이 연산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더하기에 대해 다음의 4가지 법칙을 만족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1번, 2번은 각각 덧셈에 대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3번과 4번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0벡터라고 불러요. 좌표 공간 Rn의 경우 0벡터는 바로 원점입니다. 임의의 좌표를 원점과 더하면 결과가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 부르는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연산에 대해서도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랍에 대해서 다음에 4가지 법칙을 만족하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 8가지 법칙을 벡터 공간의 8공리라고 부릅니다. 왜 벡터 공간이 저 10가지 법칙을 만족하는지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저러한 법칙을 만족하는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 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이 왜 수염이 있고 다리가 있고 털이 있고 박스를 좋아하고 하는지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수염이 있고 다리가 있고 털이 있고 박스를 좋아하고 기타 등등의 특성을 만족하는 동물들을 고양이과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물론 어떤 집합이 벡터 공간임을 보이려면 그 집합이 벡터 공간 8가지 공리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벡터 공간의 예를 하나 들면 대표적으로 함수 공간이 있습니다. 집합 C는 연속함수 집합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더하기와 스칼랍의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데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 연속함수들의 더하기 결과 또한 연속함수이고 연속함수에 적당히 상수배를 해도 연속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두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벡터 공간 8가지 공리를 만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FGH는 C의 임의의 원소입니다. 함수 공간의 0벡터는 주어진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 0의 값을 갖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벡터로 보는 관점은 양자역학 같은 곳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은 n×n 행렬 집합인데요. 더하기와 스칼라베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n×n 행렬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됨을 한번 보여보세요. 주어진 연산에 대해 닫혀있고 8가지 공리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सब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한국말로 부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부분 집합이면서 벡터 공간인 것을 말해요. 벡터 공간 V가 있고 V의 부분 집합인 W가 그 자체로 벡터 공간이면 집합 W를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집합이 벡터 공간임을 보이려면 8가지 공리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부분 집합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합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은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V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자동으로 W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단지 부분 집합 W가 벡터 공간이 됨을 보이려면 주어진 더하기와 스칼라베 연산에 대해 닫혀있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집합 Pn은 n차이의 다항함수 집합입니다.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이므로 집합 Pn은 연속함수 집합 C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Pn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 더하기와 스칼라베의 결과를 보면 n차이의 다항함수의 덧셈의 결과는 n차이의 다항함수이고 n차이의 다항함수의 스칼라베 또한 n차이의 다항함수이므로 두 연산에 대해 닫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공간의 정의에 의해 집합 Pn은 C의 부분 공간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벡터 공간, 부분 공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해봅시다. 벡터는 벡터 공간의 원소를 말합니다. 벡터 공간이란 더하기와 스칼라베 연산이 정의되어 있고 두 연산에 대해 닫혀 있으며 8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집합 W가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은 W가 V의 부분 집합이면서 벡터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벡터 공간의 8가지 공리를 확인할 필요 없이 더하기와 스칼라베에 대해 부분 집합 W가 닫혀있음을 보이면 됩니다. 벡터 공간은 선형대수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선형대수학의 키워드 2개를 뽑자면 저는 벡터 공간과 선형변환을 뽑을 것 같은데요. 선형대수학이란 벡터 공간에서 일어나는 선형변환에 대한 수학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벡터 공간을 이해하지 않고는 선형대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선형대수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이유를 벡터 공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루는 대상의 수학적 구조가 벡터 공간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름에 선형이 들어간 것을 보아 선형대수학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H를 미분 방정식의 모든 해를 모은 해집합이라고 해봅시다. F와 G가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면 F와 G를 더한 것도 미분 방정식의 해고 적당히 상수비한 것도 해가 됩니다. 해집합 H는 더하기와 스칼라베에 대해 닫혀 있어요. 그리고 함수 공간에서 이미 알아봤듯이 함수들은 벡터 공간의 공리들을 만족합니다. y는 0이라는 트리비얼 솔루션도 존재하기 때문에 0벡터도 존재해요. 따라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집합이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나타낼 때 선형 독립인 해를 구해서 선형 결합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선형 독립과 선형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